바이러스의 교차 감염은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한 후 유전 정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세포를 바이러스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이러스의 생명 주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바이러스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입니다. 이는 새로운 치료법과 백신 개발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유전체는 양성 감각 RNA로, 유전체는 세포 내 단백질 기계에 의해 직접 읽힙니다. 바이러스 입자의 형성에 필수적인 단백질로 보호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의 주요 특징으로 세포에 침투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단백질은 중화항체의 주요 표적이 되어 백신 개발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세포 수용체와의 결합이며 두 번째는 바이러스와 세포의 막이 융합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D614G 변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발생했으며 이는 바이러스가 수용체와 더 잘 결합하도록 돕습니다. 이 변화는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전염성을 높입니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에 침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3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들은 다양한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들 단백질은 바이러스 복제와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의 조립에 필수적입니다. 바이러스는 폴리단백질을 생성하며 이는 하나의 오픈 리딩 프레임에서 11개에서 16개까지의 단백질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바이러스가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백질 분리는 바이러스가 자가 생성한 프로테아제 효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 효소는 긴 폴리 단백질을 개별 하위 단위로 절단하여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전사 조절 신호를 통해 바이러스는 서부 유전자 길이의 RNA 복사본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RNA는 각 단백질 생성 유전자가 리보솜에 의해 인식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RNA 바이러스는 RNA 복제를 위해 자신의 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 RDRP를 인코딩해야 합니다. 이는 숙주세포에 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RNA를 복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복제 기계는 다른 RNA 바이러스에 비해 복잡성이 높습니다. 이 복제 복합체는 여러 추가 바이러스 단백질로 구성되어 RNA 복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돕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타를 교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변이율이 낮습니다. 이 복제 기계는 RNA 복제 중 발생하는 오류를 교정하여 안정적인 유전체를 유지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세포의 내부를 재구성하여 복제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복제 전사 복합체는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복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스러운 환경을 조성하면 RNA 복사가 이루어질 때 면역 시스템의 감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의 생존과 복제에 유리합니다. 비구조적 단백질 1은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은 메신저 RNA의 절단과 번역 억제를 통해 세포의 유전적 반응을 조절합니다. NSP1 단백질이 mRNA 진입 채널에 삽입되면 리보솜이 세포 메시지를 번역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는 세포가 인터페론과 같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을 생성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리보솜의 효율적인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세포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NSP1의 작용은 세포 내 감염 감지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면역 회피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염을 감지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신호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로포디아는 감염된 세포에서 바이러스 입자를 외부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는 액틴이라는 분자로 가득 차 있으며 세포의 구조와 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포 내로 침입할 때 스파이크 단백질이 특정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막과 융합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세포 내부로 RNA 유전체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바이러스는 감염된 세포에서 다수의 자손 바이러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약 8시간에서 10시간 이내에 완료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 속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NSP1 단백질은 바이러스 세포에서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감염 중 다른 세포질 영역에서 위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위치 분리는 바이러스 RNA 번역과 숙주 RNA 번역 간의 분리를 만들어내어 숙주 유전자 발현을 조절합니다. 바이러스 선두 서열은 바이러스 RNA의 번역 우위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주로 시험관 내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보솜 프로파일링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역 우위를 발견하지 못했고 이론의 확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 요소는 폴리단백질의 일부분으로 기능하며 이들은 자신을 절단하여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바이러스가 단백질들을 개별 단위로 절단하여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폴리오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유전자 변이가 바이러스에게 유익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바이러스가 어떻게 환경에 적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항바이러스 약물은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에서 오류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더 이상 변이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결국에는 바이러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각 바이러스마다 적절한 변이율이 존재하며 이는 매우 미세하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율은 바이러스의 생존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구자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